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장 초반 원달러 환율이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1,400원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연일 이어지면서 달러화 강세가 외환 시장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이 중국 외의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골드만삭스의 앤드루 틸튼 수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로 미국의 대중무역 적자는 다소 줄었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적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기업은 비우호적인 대외 환경과 시설 보수비의 반영 등에도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랠리에 힘입은 비트코인이 오늘 장중 한때 89,0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은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건데 이는 지난 3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10배의) 수익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저희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챙겨봐야겠죠. 먼저 뉴욕 증시입니다. 이 간밤 미증시, 트럼프 랠리 속에 3대 지수가 모두 신고점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 4가지를 또 한번 볼 텐데요. 테슬라, 이날도 9%대 급등을 이어갔고요. 또 비트코인은 오늘 오전 8시께 89,000달러 선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금융주와 또 중소형주들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나간 가운데 이 반도체 쪽에서 드디어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관측이 됐는데요. 그 여파가 고스란히 좀 우리 시장에 직격타로 작용이 되는 오늘 시장입니다. 간밤 미증시의 반도체 약세와 또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또 환율이 1,400원 선을 돌파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면서 오늘 양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우크라 재건과 남북 경협주, 또 가상화폐 관련 테마 등 트럼프 트레이딩, 오늘도 역시나 시장 주도해주고 있고요. 대표적인 머스크 트레이드죠. 이 로봇주가 오늘 또 트럼프와 엮여서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럼 지금 시각 우리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전반적인 코스피 상황부터 보도록 하시죠. 이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89%, 이 여전히 장 초반의 낙폭 되돌리지 못하고 있고요. 2,50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소각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는 코스피 시장.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여전히 1.84%가량의 하락폭 유지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715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매도세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570억 원어치 매물 사들이고 있네요. 시장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이 코스피 코스닥에 가해지는 이 하방 압력이 유효합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오늘도 든든히 지켜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여러분의 이 포트폴리오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실 이분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김선율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저희 전문가님 정말 오늘 개장부터 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단순히 좀 이 반도체 약세 그리고 강달러만으로는 좀 제가 이해가 어려운 게요. 지금 시각 니케이가 0.52% 강세, 심천도 강보합이고요. 심지어 상해 종합지수도 지금 이 시각 그저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국내 증시는 사실 뭐 대만 증시와 일본 증시와는 다르게
이미 벌써 소외를 받아왔었고요. 좀 회복을 하려 했으나 금투스의 여파로 인해서 상당 부분 사람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금들이 많이 좀 들어오지도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었었죠. 자, 그 와중에 다시 한번 뉴욕 증시의 트럼프 선거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의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는 완전 소외를 받아버린 그런 좀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냥 모든 악재들이 다 국내 증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증시가 얼마나 비참한지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 대금은 약 18조 원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거래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9조 원이었습니다. 많은 자금들이 가상화폐 쪽으로 몰리고 있고 또 다른 자금들은 어디로 갈까요? 미국 뉴욕 증시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시장에 연출이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의 지속적인 상승 흐름들, 엔비디아 많이 안 빠지고 다 버티고 있죠. 이런저런 흐름들. 누가 이제 국내 주식을 할지를 볼 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가 빠르게 조금 그래도 안정되면서 좀 안정을 찾을지 봤지만서도 바로 가상화폐가 2연타를 터뜨리면서 국내 증시 주식을 아무도 사지 않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그냥 돈 복사라고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가상화폐 종목들 중에서 뭐 한 140여 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국내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더 많은가요? 한 100개 정도에서요. 한 개, 두 개 정도만 안 오르고요. 나머지는 다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가상화폐 시장이 현재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조만간 뭐 9만 달러 조만간 찍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안 올라가는 게 없죠. 자, 그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더더욱 소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란 우스갯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뭐 저도 일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누가 우리나라 주식을 하겠냐 뭐 이런 상황들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흐름에서 더더욱 소외받았었고 움직이지 못했던 국내 주식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어서 소외를 받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조금 돌려 세울 만도 한데 뭐 코스피에서의 삼성전자의 5만 5천 이탈하고 더 깨지는 모습들 오늘도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일전에 제가 한번 얘기 드렸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만약에 될 경우에 증시가 한 30%, 40%까지 빠질 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혹시 그게 현실화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 해리스가 되면은 뭐 15% 정도 빠질 수 있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그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00포인트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우선은 분위기상 현 상황 쪽으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금리 이제 인하를 시작했었던 지난달의 시점부터 해서 뭔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시장은 결국에 안 좋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 인하 시나리오와 트럼프의 리스크에 따른 시나리오가 같이 겹쳐지면서 시장의 하락폭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대공황에 따른 이슈도 갑자기 생기는 것 같고요. 뭐 이미 국내 증시는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긴 한데 국내 시장 자체도요. 고민스럽죠. 그리고 중국 경기 자체도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경기 성장률 자체가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4%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함께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내년이요. 또 그러면 또다시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래저래 다 얻어 터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의 자금줄은 계속 말라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저도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장을 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 반등이 나올지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거의 뭐 종목들 자체가 그냥 뭐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올라가는 게 있긴 하니까 좀 이따 좀 봐드리도록 하고요. 대형주들도 한번 좀 이따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가상화폐와 로봇 단 두 가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트럼프가 만들고 또 트럼프가 이끌고 있는 시장으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전일 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단 하루 만에 9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로봇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호에 투입이 됐다는 소식에 오늘 로봇주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이 비주얼이 강아지인가 좀 말인가 싶긴 하지만 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입장에서는 전문가님 이런 기사가 좀 호재가 아닐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이슈로 관련주들의 좀 움직임이 좀 있는 건데요. 좀 이따 같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가상화폐 관련주들부터 좀 볼 건데 국내 증시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중에서 보자면 갤럭시와 머니트리나 갤럭시나 SM이나 좋은 모습을 이어가는데요. 근데 머니트리와 SM의 시가 대비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이제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좀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지만 역시나 시가 대비해서 좀 깨지는 모습이거든요. 반면에 이제 서울옥션과 K옥션 같은 경우도 오르지 못했던 종목에서 이슈가 되면서 올랐지만 역시나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움직임 자체에 따라서 변동성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이 흐름을 따라갈지 여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추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좀 고점 부분에 결국 돌파하지 못했던 흐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가상화폐 주들은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히려 우크라 재건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가장 이제 핫하게 최근에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게 삼부토어 같은 경우가 이 말씀 드려왔었죠. 1,400원, 1,500원 정도 라인까지는 눈에 들어오니까 보셔도 됩니다 말씀드리고 오늘 장중에 1,600원 정도의 흐름까지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SG나 사실 SY 스틸텍 같은 경우도 크게 밀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재건주들이 저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이쪽 라인으로는 좀 괜찮은데 그렇죠? 이쪽은 괜찮은데 가상화폐 쪽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저 진짜 걱정하는 게 뭐가 있냐면 시장에서 항상 불변의 진리,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고 하는데 너무 과하게 시장에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국이라는 곳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그다음 보면은 가상화폐도 과하게 좀 아직은 뭐 시장인 것 같긴 하지만 조금 업자나 과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한번 진짜 미국 경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엄청난 그 연쇄 파급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은 저는 우선은 현 상황상 봤을 때 장기적 플랜으로 고민을 해본다면은 금리가 최종적으로 3%대, 2%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투자에 대한 많은 비중을 들어가시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포지션 자체를 한 번 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이 조금 고민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로봇주들로 봤을 때 앵커님 말씀 주셨었던 이 로봇계 경비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뭐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장중에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요. 자, 그다음에 SPG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치고 가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은 갈 길이 좀 멉니다. 자,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좀 타는데 모든 것이 사실 테슬라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더해지면서 주가가 좀 튀는 그런 업종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 봤을 때 테슬라의 옵티머스 이슈와 비롯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이슈 같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긴 했지만 아직은 조금 방향성이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거의 뭐 바닥을 확인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나 레인보우 같은 경우나 이런 흐름들은 나쁘진 않아 보여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우선 추가적인 지수의 반등 포인트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오늘 뭐 개별주들이 움직임이 굉장히 좀 많긴 한데요. 시장이 좀 많이 어질어질합니다. 뭐 월요일부터 오늘 뭐 블랙 몬데이 뭐인가요? 어제부터 해서 계속 좀 힘든 모습인데요. 좀 빠른 반등을 좀 기대해보고 제발 조금은 국내 증시의 자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정부의 좀 정책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행동주의 펀드들의
잠식이 되지 않기 위한 전략들을 조금 내비쳐 준다면 좋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고 좀 힘내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국내 증시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이 자금의 유입, 수급 개선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불안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지금 이 시각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보유 비중, 매수 단가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바로 보고 올게요.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정리해보고 왔고요. 지금부터는 이 코스피 시총 상위단들 차례대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단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자면 LG엔솔 그리고 네이버 각각 3%대의 빨간불 켜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불 켜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2%대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삼성전자 53,000원 선을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삼성전자 진단이 가장 먼저 좀 시급할 것 같네요. 네, 어제부터 사실 깨지 말아야 될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사실 분할 매수가 쭉 들어오다가도 이 정도로 밀리게 되면은 우선 빼는 게 맞긴 해요.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사실 주가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하단 자리가 51,000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분위기를 좀 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라도 들어오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주식이 돼 버렸어요. 특히나 어제 보시면 외인과 이제 기관들의 흐름인데 외인 같은 경우가 거의 1,000만 주가량 매도세가 나왔었고요. 어제 기관은 200만 주가량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약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기관들도 매수를 좀 들어오다가도 투신권도 매도로 다시 다 전향하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아직은 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모펀드도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들을 다 지금은 손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줍니다. 기타법인 쪽도 들어오다가 다시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방향성이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우선 상황상 시장이 조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지금 없습니다. 국내 증시 자체가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브레이크 안 잡히면서 빠집니다. 그래서 지수밴드 상황으로밖에 지금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9월 바닥 자리가 나왔었던 게 2,500선 근처인데 이 자리를 좀 찍고 돌릴지 여부가 우선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8월 달에 블랙먼데이 이슈가 좀 있으면서 많이 밀렸었는데요. 거기까지는 우선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우선 여기 9월 달 자리부터가 체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매달 지금 몇 개월째인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힘드네요, 진짜 주식하기가. 차라리 이제 가상화폐를 해야 되나 이미 넘어가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뭐 최근에 아주 그냥 한박 웃음이시니까 그냥 뭐 돈 복사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나 편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국내 증시는 조금 메인 종목들은 한동안 헤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좀 멈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엔솔 같은 경우가 3% 이상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 에코프로 라인들도 크게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약간 좀 브레이크가 잡히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와 BM 같은 경우도 하락이 멈춘 상황이고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7%대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긴 해요. 물론 이제 삼성 SDI가 끝모를 하락을 좀 보여주면서요. 신저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아주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추이적인 부분에서 좀 돌려 세울 만한 자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 있고요. 우선은 여기 자리까지는 열렸습니다. 2018, 19년도에 나왔었던 이 횡보 자리까지가 23만 원대인데 거기 자리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답답한 좀 그런 좀 상황입니다. 뭐
오르는 게 뭐 흔치가 않아요. 신장 전체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선은 회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방향상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원체 종목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어제 드렸었던 건 HT 현대 인프라 코어를 사인을 드리긴 했잖아요. 오늘 뭐 2% 상승이긴 하지만 뭐 이런 그 약간 테마와 곁들인 대형주들을 제외하고서는 종목 자체의 움직임이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상황상 이게 회복하는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상담을 많이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상담 신청 많이 하셔서 가능한 도움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신청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지금 바로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들으러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고민 하나를 안고 계신 여러분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오늘 정말 정오의 템베거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온 종목이네요. MK전자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8,770원 그리고 26%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MK전자 바로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MK전자입니다. 현재 4.65% 역시나 좀 강하게 밀려나고 있는 이 반도체 6,97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좀 강하게 이탈이 나오네요. 오늘 약간 개파락으로 출발한 MK전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와서 사실 더 빠지는 것도 좀 애매해요. 뭐 실적도 굉장히 좀 보시면은 괜찮거든요. 좋은 회사인 거 저도 이제 원래 봤던 회사라서 잘 알고 있는데 실적 되게 괜찮아요. 회복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거꾸로 갑니다. 사람이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에 따른 문제도 아니고요. 매수하셨던 시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기다리셨다가 잘 매수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시장이 안 도와주는 거죠. 뭐 삼성전자 PBR 100 이하로 떨어지는 시장이니까 얼마나 국내 증시가 참담한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뭐 현재로서는 시장의 방향성이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매수하기 좋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주워 먹기 좋은 구간, 매수하기 그냥 이거 그냥 돈 현금으로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또 시장이 이게 브레이크가 안 잡히니까 많은 현금들도 매수가 들어오기가 좀 꺼름직한 약간 이런 흐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선은 문제되는 건 없어서 기다리시면은 자연스럽게 다시 매수가 위로는 올라올 거예요. 이거는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버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더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또 머리가 아프죠. 그래도 기다리면 올라오긴 할 거라서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은 매수가까지는 크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니까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어스템 캐몬 들어와 있네요. 14,950원 또 8%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코어스템 캐몬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약 7%에 달하는 급락 나와주고 있는데요. 명확한 이 하락의 이슈는 현재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13,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제 또 시신경 척수염 신약의 일상이 임박했다는 소식, 연구자 미팅이 종료됐다는 이 호재거리 기사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여전히 급락세 유지하고 있네요. 전문가님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뭐 이슈거리는 좋지만 우선은 너무 고점에 이제 따라 들어가셨어요. 그게 조금 많이 아쉽고요. 종목을 보면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라인을 매번 잡아 설명을 좀 드리지만 2020년, 21년도 때의 차트를 잘 보니까 이 자리가 눈에 딱 들어와요. 약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22년, 21년, 20년 정도인데 여기 이제 바닥자리 인식이 됐던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15,500원, 700원, 15,500원, 16,000원 사이 같아요. 거기 정도인데 그 자리에 근처 자리 가면 자꾸 못 가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돌파를 어떻게 할 건지 여부가 참 중요해지는데 우선 15,000원 넘어가면부터해서 저 자리에 좀 걸리는 느낌이 좀 강해요.
근데 사실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한 거라 좀 많이 잊혀질 만도 한데 살짝 걸리긴 해요. 저는 근데 저거는 아닌 것 같고 구조상 보면은 그냥 조금 너무 과하게 좀 빠르게 잡으신 게 좀 아쉽긴 한데 다시 올라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하락이나 최근에 이제 올라치지 못했던 것은 시장이 안 좋은 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어제도 양호했거든요.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래서 오늘의 흐름은 그냥 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요 이슈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슈 소멸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시장 하락과 더불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이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바닥 라인 지지하고 다시 올라오는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뭐 내일이나 오늘 오후장이나 해서 돌리는 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은 그때 한 번 더 높게 치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16,000원대 이상 볼 수 있으니까 우선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가격대에서 더 빠지게 되거나 13,000원짜리를 크게 이탈할 경우에는 그때는 아쉽지만은 조금 비중을 줄여나가시는 전략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탓이지 종목 탓은 아니라는 거 인지하시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만 6,096원 그리고 40%의 비중이 좀 상당히 실려 계시네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셀트리온 주가 차트 흐름입니다. 약 2.4%. 역시나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셀트리온 16만 9,9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17만 원 선이 깨지게 되면서 오늘 5일선 밖으로 좀 완전한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셀트리온 좀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매수가까지 좀 수복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까요? 네, 진페트라는 약간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트럼프 2기 출범을 통한 수혜주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는데 자, 매수하신 가격 구간은 20만 원 아래에서 이거 잘 잡으셨던 것 같아요. 네, 잘 잡으신 거고요. 다만 너무 좀 안 도와주네요. 수급적인 부분도 그러하지만 너무 국내 증시에 관심이 없어요. 기관들조차도 매수를 좀 잘 안 해주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바닥으로 인식되는 끝자락 자리가 한 17만 원 정도 선 근처 이제 자리가 여기 몇 자리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해서 만약에 또 깨져버리면 오늘 이후입니다. 내일 또 깨져버리면 그 자리는 조금 안 좋은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평가 인식을 통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올라오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역시나 셀트리온은 참 시장의 분위기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세를 부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 우선 저는 홀딩하는 건 무조건 맞고요. 반등이 나면 20만 원대는 금방 다시 올라올 겁니다. 비중도 좀 크신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홀딩해 보세요. 어차피 트럼프 2기 수혜주로서 이쪽 생물보안법 이슈와 CDMO 이슈와 다 맞춰봤을 때 셀트리온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좀 진짜 더 아쉬운 거는 사실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셀트리온 제약 차트 보세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의 끝자락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약주 가운데서 조만간 상황을 봤을 때 셀트리온 라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셀트리온 관련주들 2개,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요. 매수가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MBDX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0원 또 20%의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IMBDX입니다. 5.18% 오늘 강한 낙폭 보여주고 있네요. 12,81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차트상으로 보자면 좀 단기적으로 지지선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IMBDX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참 이 종목도 갈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좀 다시 좀 무너져 버린 좀 그런 좀 상황이에요. 상장하고서 굉장히 힘든 모습이었는데 회복을 많이 했었거든요. 7월, 8월 때. 근데 그러다가 결국 이제 뚫고 가지를 이제 못했어요. 자, 매수가는 2만 원 좀 이제 안 되시는 상황이신데요. 냉정하게 설명드리면 추세가 그냥 다 깨졌어요. 그냥 다 깨졌어요, 다. 최근에 시장도 갑자기 또 안 좋다 보니까 여기 라인 좀 버텨야 될 라인이었는데 이것도 깨버렸어요. 어제랑 오늘 다시 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돌림 반등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시장 안 돌아오면은 이 종목 지금 현재로서는 마땅한 좀 대안이 없어요.
뭐 문제되는 종목은 아니에요. 뭐 괜찮은 회사인데 문제는 시장에서 좀 철저하게 종목들이 다 우리나라 증시 전체가 소외를 받다 보니까 암흑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IMBDX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 아쉽네요, 움직임이. 근데 좀 기다려 보신다면은 크게 문제 없이 그래도 반등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진짜 순식간에 쭉쭉 빠져가지고 이게 상한가를 가도 답이 없네. 야, 잠시만요. 특별한 뭐 악재도 없고 뭐 이슈거리가 뭐 나쁘지도 않고 사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우선 시장 좀 돌아올 때까지 좀 버텨주셔야 되고요. 아마 시장 회복할 때 얘만큼 빠르게 올라올 종목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맞는 종목이니까 일전에 이제 7월, 8월처럼 이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버텨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홀딩 하시고 우선 지금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놀라지 마시고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CJCGV 보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 매수 단가가 꽤 있으시네요. 30%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CJCGV 바로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JCGV 1.85%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5,310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매수 단가가 상당히 좀 높으십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요. 현재 약간의 하락 추세로 좀 들어간 듯한 모습 포착이 되고 있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참 이 종목도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CJCGV가 주가가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런 좀 상황이에요. 영화 가격도 너무 비싸다는 말도 많고 그 돈으로 이제 OTT를 사실 영화관 한 번 가면은 OTT를 몇 개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죠. 뭐 이것저것 사 먹다 보면은 그런 좀 상황이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영화 흥행도 쉽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개봉했던 영화들도 뭐 진짜 가뭄에 콩나는 한두 개만 좋지 나머지는 전부 다 적자를 보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제 문제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영화 제작을 좀 해봤어요. 영화를 제가 만든 영화도 있는데 아직도 몇 년치 영화들이 밀려 있거든요. 영화 시장을 조금은 깊숙이 알고 있어요. 밀려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개봉하지 못한 영화들이. 예. 괜히 꺼냈다가 또 이게 만약에 실패해 볼까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고요. 쉽지 않아요. OTT 쪽으로 그나마 괜찮긴 한데 그것도 요즘에 만만치도 않아요. 그나마 일전에 만들었던 영화들이 출연료가 지금보다 좀 낮게 측정돼서 만들었던 영화들이라 상황 보고서 시장이 좀 괜찮아지면 좀 꺼내려고 그러죠. 지금은 그냥 꽁 싸매고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투자를 받아서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이 영화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개봉을 해서 실패하는 순간 그거는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잡아두고 있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영화 시장 전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뭐 9,000원 단가십니다. 9,000원 단가신데 자,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자고요. 9,000원까지 과연 이게 쉽게 올라올까에 대한 생각을 해볼 때 당장에 연말 안으로 1년 안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회복도 봐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망가지게 되면은 그게 중국만의 문제가 될까요? 아니죠. 어디로 갈까요? 동남아 전체로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집니다. 그렇죠? CJCGV에 뭐 동남아 쪽에 있는 여러 영화관들 매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될까요? 영향 받을 수밖에 없겠죠. 상황이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 좋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희망을 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우선은 현 상황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되 좀 뭐 과감하게 선택을 하신다면은 우선 상황상 저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요.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은 단기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셨다가 8월 때처럼 이런 반등 기다리셨다가 한번 다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영화 시장은 한동안 많이 더 힘들 수 있다. 죄송한 말씀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하나마이크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이시고요. 25%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소보장 지금 시각 이 차트가 대략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시각 4% 가까이 빠지면서 9,770원 선, 9,800원 선이 무너진 하나마이크론. 삼성전자가 지금 시각 53,000원 지나가면서요. 아무래도 하나마이크론 역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각의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좀 유지가 될지 참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한번 대응해 볼까요? 네, 이제 하나마이크론의 이 차트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20년부터 해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나름의 자리를 잡아보자면 이런 그림이에요. 사실 이게 최근의 흐름 봤을 때 지켜야 될 라인이었어요. 확대를 좀 해보자면 언제였냐면요. 이때가 이제 9월 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버텨냈었던 그런 자리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다 깨져버렸죠. 9월 달 차트에 보자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자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깨버렸어요. 유상증자부터 해가지고 이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분위기가 조금 현 상황상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요 하단자가 여기였잖아요. 여기가 이제 가격적으로 11,000원, 12,000원대였는데 우선 11,000원, 2,000원대 회복이 나오는 게 급선무입니다. 회복이 나와줘야 방향성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등락을 거듭하잖아요. 너무 높았어요, 사실. 좀 많이 아쉽습니다. 대형 추세에서는 이런 대형 그림을 그려간다고요. 여기서 이제 조정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단자리 라인이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돌려 나오면서 가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12,000원 회복이 나오면은 한번 올라갈 수 있겠구나 싶고 그러면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우선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2,000원대 회복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리고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지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맞춰서 과감하게 한 번 더 베팅을 좀 더 해서 단가를 낮추고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거 한번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ICTK 보도록 하겠습니다. 8,060원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으로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시네요. 지금 시각 ICTK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5.36%가량 내려서고 있습니다. 매수 걸음만 봤을 때에는 좋은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워낙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또 워낙 급락 나오다 보니까 이마저도 좀 높게 느껴지는 매수가입니다. 전문가님, 앞으로의 ICTK 어떻게 살펴주실까요? 네, 8,060원에 10%십니다. 여기 상황이시네요. 최근에 좀 매수 대응을 하셨는데 급격하게 빠져버렸어요. 11월 4일에도 갑자기 급락 나오고 어제도 빠지고 또 오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이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요. 돌아올 만도 한데 아마 기대는 아마 여기 전저점 자리가 8월 달에 있다 보니까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나름의 신저가예요. 네,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신저가의 흐름을 좀 보이는 자리라서 조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저 자리가 최저점 자리가 6,200원 자리인데요. 오늘 장중 보니까 6,350원까지 내려왔었던 거의 뭐 현재가 부근의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자리는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 자체는 시장 영향 따라서 좀 깨져 있는 모습이고요. 원체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 수급 자체, 거래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일전에 조금 올려치기 위한 거래량 자체가 붙어주면서 가주면 좋은데 지금은 아예 이렇게 크게 열어놔도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수급 상황이거든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또 ICTK가 이슈가 좀 바꾸서 뭔가 딱 터져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또 업황 자체가 다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조금 약간 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추이상으로는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전저점 자리에 이탈이 나오면은 또 심리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포인트가 좀 보이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 전저점 자리 이 과거치 이 부분에서의 그 거래 대금 자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 사람들은 이미 다 거의 팔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떨어지더라도 지금 현 시점부터는 천천히 떨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걱정스럽네요. 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혹시라도 이슈가 한번 붙어주면서 8,000원대 근처, 매수가 근처 상승이 나오면은 우선은
다시 한번 연락 주셔야 됩니다. 8,000원대 넘어가면 더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 문제네요. 그러니까 종목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로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황상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버티셔야 되고 힘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코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죠. 5,300원의 18%의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스페코 주가 흐름입니다. 5.8% 역시나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강한 상승불 뿜어주고 있고요. 지금 시각 4,28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방산, 우크라제건 그리고 조선까지도 좀 엮어볼 수가 있는 스페코인데요. 오늘 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이 트럼프가 요청한 조선 선박 기술을 세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세계 유일 함안정 조타지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 오늘 장에서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불을 뿜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게 유일한 흠이라고 보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문가님, 그래도 매수가까지 커버할 수 있겠죠? 네, 이게 그 매수하셨던 가격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스페코는 5,000원대 정도 근처 자리가 좀 5,000원대부터 5,500원짜리라고 할까요? 좀 약간 좀 많이 어려운 자리예요. 저는 이 자리를 항상 고심해서 보는데 매번 똑같아요. 라인은 그은 게 특별한 자리는 아니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특별한 자리는 아니고요. 여기 고점 자리들이랑 나름 이 하단 자리들이 몇 군데가 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이제 5,000원대에서 5,500원대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구간인데요. 이게 계속 걸리는 구간이거든요. 이 자리가 사실 돌파하면서 크게 가기가 사실 많이 어려운 그런 자리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서의 이 상황을 살펴보자면 최근 상황은 계속 봤을 때 5,200원대 정도, 5,000원 약간 돌파의 자리에서 계속 꼭지를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못 가는 자리예요. 못 가는 자리. 그래서 요거를 뚫고 가면서 더 갈 거란 판단하에 대응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오늘 보면은 휴니드는 또 잘 가요. 휴니드는 또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휴니드는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 얘도 거의 비슷하긴 하다. 10,000원짜리가 위태위태하네요. 자, 근데 스페코는 5,000원 정도 넘어가면은 결국 떨어지는 자리. 근데 다시 갈 수 있는 자리가 또 그 자리예요. 그래서 제 판단은 5,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 손실 안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부탁드릴 건 뭐냐면 이거 5천 몇백 원 넘어가면 이거 완전 이거 돌파하면 더 슈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홀딩 하시면 다시 올라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고요. 큰 수익보다는 안전하게 투자하셔야 될 종목이니까 이 점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25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해야겠죠.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 5.72% 역시나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 약 3%에서 많게는 5, 6, 7%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7,950원 선에 거래 중인 주성 엔지니어링 전문가님, 주성 엔지니어링 앞으로 어떻게 한번 전략 짜볼까요? 네, 분할 자체를 이제 철회하면서 주가가 좀 반등 포인트가 나왔었습니다. 분할한다 그랬다가 이제 혼줄이 났다가 철회하면서 좋은 모습이 좀 나왔는데 이게 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원체 힘들고 IT 관련주들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좀 지나야 됩니다. 지나고 나야 다시 올라갈 건데요. 매수하셨던 가격 구간대는 상당히 조금 높은 가격대긴 하지만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었던 그런 좀 가격 구간입니다. 시간은 걸려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성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도 그렇고 이익 부분도 그렇고 원체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 증시의 이런 크리티컬한 상황들이 좀 해결만 된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좀 힘을 내셔야 되고요. 다른 분들 대비해서 그래도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올 때 맞춰서 매수가 위로 올라올 건데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근데 아마 다시 35,000원대 그림 그려나가면 시장이 많이 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림 시큐리티 기다리고 있습니다. 3,800원 또 40%의 이 보유 비중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급격하게 급등세 보이면서 참 기대가 많았던 드림 시큐리티. 지금 시각은 4.32% 역시나 이 약세를 피하지 못한 현상 보여주고 있고요. 3,32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주가가 계속해서 차트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가 시장 영향으로 눌림목이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시 한번 좀 반등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시세를 좀 주려고 하다가 또 못 갔네요. 참 갈 듯 했는데 시장이 안 도와줘 버리네요. 자, 매수하셨던 가격대는 사실 조금 약간 고점 영역이기도 하고요. 차트 또 크게 돌려보면은 뭔가 또 모양새가 또 잡혀 있네요. 네. 요거 차트 잘 보시면은 항상 이제 주의하실 게 딱 매수하려고 할 때 보셔야 될 게 차트의 큰 축으로 보면 이거 매수가 자리세요. 그냥 매수가 자리 라인을 그어봤는데요. 보시면 여기 막 횡보했던 바닥 자리들이 있고 이렇게 이런 자리들이 있고요. 여기 꼭지 자리들이에요. 꼭지 근처 그냥 체크한 거예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하려 하셨던 시점 자체에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위에 하고 여기 아래를 이렇게 종목 자체가 흐름이 바뀌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진짜 극명한 저항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항상 딱 하시려고 할 때 여기 근처 자리거나 할 때 여기 바닥 자리가 있는지 체크하시고요. 그 자리라면은 조금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우리 개인 분들께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스캘핑하는 자리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차라리 이게 돌파가 나오면서 가고 크게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 있으면 항상 뭐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보통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은 거의 이런 종목들은 거의 다 떨어져 있어요. 많이들. 올라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고 반등은 우선 다시 나올 거예요. 추이를 보니까 잘 지켜내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서 반등은 다시 한번 보일 건데 매수가 근처까지 가는 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매수가 자리부터가 좀 문제겠죠. 그러니까 수익은 날지 여부까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손실은 안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 자리 오면 또다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 오면은 정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더 튀면서 한 4,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살짝 위로 올라가 준다면은 그 이상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올려치면 4,000원 위나 아니면 조금 더 봐서 4,500원짜리 위로 가면은 얘는 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 도달해야 될 자리가 얼마냐면 한 3,700~800원대부터 해서 4,500원 사이에 이 꼭지 자리들에서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게 당장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나와줘야 돼요. 언제만큼? 2023년 8월, 9월 때만큼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지금 홀딩하시고요. 반등 노려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트럼프 랠리가 지속됨에 따라서 미국 증시와 가상자산으로 이 자금이 국내 증시 이탈이 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총이 국내 증시를 넘어섰습니다. 또 오늘 오전장의 관심 테마는 가상화폐와 로봇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드리지 않고요.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